화폐 대체제로 새로 떠오르는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뤄지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새로운 결제 수단은 어떻게 쓰이게 될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이종섭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시동을 건 상황인데 먼저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기본적으로 이미 우리가 만들어놨었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부터 출발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들었었던 이용자 보호법은 좀 가상자산 사업자의 유형을 업비트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를 타겟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상거래 감시나 처벌 기준 마련을 위해서 급하게 만든 법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아발란체 같은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활용 사례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전통 자산의 플레이어들이 이 가상자산 생태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통 금융업자들이 블록체인 사업자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블랙락과 함께 또 ETF 시장을 형성하는 지정 참여자라고 하는 또 중요한 기관 투자자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냐면은 제인 스트리트, JP 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처럼 전통 금융 시장을 지켰던 이러한 금융 사업자들이 이제는 블록체인 상에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지정 참여자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점차 이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그들을 도와주는 또 서비스가 또 소개돼야 됩니다. 수탁업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워낙 많은 양을 거래하기 때문에 양질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최적의 가격으로 거래를 일으킬 수 있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사업자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배경이 만들어졌고 우리도 이러한 배경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가 되어서 현재 이 법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자들을 품고 그 안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좀 그 사례들을 글로벌 정합성에 맞춰갈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규제 가이드라인과 또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 생태계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법안은 어떻게 보면 업비트, 빗성과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대체로 초점을 맞추고 만든 법안이다 보니까 블록체인의 그 제도권 금융에서 활용 사례가 되면서 이게 생겨나게 되는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품을 수가 없는 한계를 지녔다라고 한다면 이 법안은 이미 그 시작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사업자들을 정의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이 규제 가이드라인 안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괄하는 방식으로 법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또 글로벌 정합성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 시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 비은행권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비허가형 공개되어 있는 장부를 활용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CBDC 같은 건 허가형 프라이빗 체인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안전하게 유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안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이해와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 사실은 블록체인의 장점이 뭐냐면 뭔가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총수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참여자들의 어떠한 상태도 그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도 실제로는 레그텍이라고 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어떠한 재정 건정성이나 어떤 조건을 그게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발행이나 유통에 대한 행위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인프라랑 어떤 이해도가 있는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미국 같은 그런 국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더라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 비해서 사실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인프라는 대한민국에는 지금 굉장히 부재한 상태입니다. 당국의 입장으로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바로 여는 것에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공간은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그쪽에서 민간 중심의 혁신이 글로벌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정부 주도로 서클이나 테더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금융 플랫폼을 우리가 정부 주도로 맞선다라는 것에는 혁신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각자의 역할을 잘 나누어서 조금 조화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저희가 구성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외국에서는 비허가형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 서비스의 플랫폼화를 이미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혁신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서 이 비허가형이 먼저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비허가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민간 주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체계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케인즈주의라고도 하고 정부 주도의 어떤 통제되어 있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경제 개발을 해오던 그런 거에 익숙한 시장이라고 한다면, 미국이나 홍콩 같은 시장들은 효율적인 시장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들이란 혁신이 어떻게 보면 경제를 끌어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자연스럽게 민간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민간이 오픈 소스 베이스로 기반으로 서로가 혁신을 이야기하고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 중심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면에서는 아무래도 정부 주도형을 갔을 때는 안전하겠지만 기존에 하던 방식을 크게 벗어날 수 있는 아이디어나 혁신의 마중물을 그렇게 잘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알게 모르게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15조 달러가량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저희 이제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활용 사례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 위주로만 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서클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서클의 이제 글로벌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들, 또 사실은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팍소스를 중심으로 해서 또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라고 하는 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또 시장을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융도 달러도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면 바로 직구를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화, 글로벌 플랫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만 사용하고 어떤 사업자적으로 중장기적인 혁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지급 결제 시스템 안에서 쓰게 되는 어떤 이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고요. 아주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서클이나 테더사에 만약에 부도가 난다 라고 한다면 이 서클이나 테더사에 대해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은 전 세계에 다 있을 터인데 그중에 우리도 하나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도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고 부도 후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조금 더 구조적이고 조금 더 사업자 위주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육성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마 그쪽으로 가는 방향성들이 이번 법안을 통해서 조금씩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리테일, 개인 위주의 시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시급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원화 수요랑 연결이 돼서 그런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든다 그러면 정말 쓸까? 사실 그 지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로 즉각적인 P2P의 지급 결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플레이어는 그 기술 공간에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일어났을 때 거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플레이어도 필요하고요. 또 이들이 거래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블록체인 정보를 보면 잘 알 수 없잖아요. 네. 누군가 사실 잘 정리해주는 글래스노드 같은 정보 사업자도 있고요. 가격 정보들 굉장히 여러 군데에 흩뿌러져 있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주는 또 우리가 프라이스 오라클이라고 하는 사업자들도 있는데 다 생소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쓰지 않는 거래소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플레이어들이 우리 시장에도 우리 국내에도 사업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공공 인프라에 우리 사업자들의 자리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급결제 시스템 내에서의 대한민국의 지급결제의 사업자 자리가 우리의 경제에 어떤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필요한 것이고 잘 정착한다라고 한다면 해외에 있는 요즘은 그랩페이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스트레이트 X 같은 그런 블록체인 사업자도 있는데 같이 협업을 하다 보면 우리의 원화가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 수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동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원화를 쓴다면 얼마나 쓰겠어라는 것은 조금 정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된다면 그 사용처는 어디가 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기사 중에 또 있더라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실 요즘에는 해외에서 오는 여행객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 BTS의 굿즈 같은 디지털 굿즈에 대해서도 구매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온라인상에 인터넷상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는 은행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은행을 통해서 무언가를 사고 지급 결제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프리카나 이렇게 은행 서비스가 없는 공간에서 만약에 BTS 굿즈를 사고 싶다면 어떻게 사야 될까요? 사실 유일한 방법은 월렛이라는 지갑을 가지고 돈의 인터넷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서 지급 결제를 하는 것이 아마 유일한 방법일 것이고요. 유럽에 있는 청소년들이 BTS 굿즈를 사고 싶다면 사실은 은행 계좌를 열 수 없는 나이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할 경우에 만약 그 친구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는 지갑과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우리의 굿즈를 사면서 지급 결제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금융 시스템에 편입이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어렸을 때 만들었던 첫 번째 예금 통장이 우리가 만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의 지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해외에다가 사업장을 만들지 않고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원화에 대한 투자자들과 그러한 소비자들을 우리 쪽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을 위한 법안 발의 관련해서 그 전망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